지금부터 오늘 첫 번째 세션 테크놀로지, 평화, 그리고 인권, 기술 발전은 21세기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세션 시작에 앞서 이번 세션의 자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자장인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국립외교원 교수로 재직하다 2000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슈퍼글로벌 초빙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소장,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자장이신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제주포럼의 국제교류재단 포럼 저희 안건은 테크놀로지, 평화, 그리고 인권, 기술 발전이 21세기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가에 관한 세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적인 오늘의 토픽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이 토픽은,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실상 디지털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잘 연결된 어떤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자, 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기술로 인해서 양상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분의 귀부인 연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이신데요. 그래서 각 오늘의 연사분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해외 연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연사분입니다. 백범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부교수님이십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쉘든 히멜파브 피스테크 랩 대표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Peace-Tech Lab. 분쟁 지역에서 평화 구축을 위해 기술을 활용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례와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성은 요크 대표님이십니다. 요코가 진행하고 있는 솔라카우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아동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관련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사분이신데요. 로랑 소우베흐 국제적십사위원회 이사님이십니다. 소우베 이사님께서는 국제기구의 시선에서 본 인권과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첫 번째 연사분을 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자문위원회 회원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 NGO 단체에서 인권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권법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신 바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개도국에서 국제법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셨고,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 석사, 그리고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오늘 이와 같은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UN 결의안과 최근에 또 UN 이사회 자문위에서 또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인권 이사회는 기회와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에 관련된 보고를 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11명의 의석으로 지금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위원회는 개별 국가와 그리고 국제기구, 그다음 시민사회, 그다음 한 학계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보고서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례적으로 모여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제47회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제47회 저희 정기총회에서 UN 정기총회에서 이와 저의 저희가 만든 보고서가 지금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고자 싶은 것은 신기술이 과연 중립적인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기술을 남용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문제인가?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이것을 남용해서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러한 문제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기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쩌면 정책과 같은 것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에 또 미치는 또 기술의 영향력을 또 살펴보면서 이와 인간과 또 기술의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볼 수가 없고 또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문제라는 점에서 저희가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람들과의 또 소통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또 이것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기술이 인권을 증진하는 목적으로만 이렇게 구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지금 본연적으로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문제점들,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이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또한 이런 도전 과제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자율성 문제, 그리고 또한 기술이 인간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저들이 데이터의 프로세스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코로나를 확산을 또 우리가 통제를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권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들이 개인정보에 어느 선까지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잘 구축되어져 있지 않은 기술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개인들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부분에 있어서의 큰 침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증진으로 인해서 모든 데이터와 기술화가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는 정보의 범람 속에서 이 안에서 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정보의 남용, 오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신기술은 보다 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진실성을 또 이게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희를 혼란스럽고 곤란스럽게 교란하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로 인해서 또 우리 인류 사회가 분리가 되거나 차별이 되거나 그리고 또 배제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로 활용해서 또 온라인 또 상황 속에서 또 아이디어를 악용이 되는 그 다음에 오정보들을 또 확산하고 프로파간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AI에 또 기반한 그런 정보들이 바이어스에 차여져 있다든지 그러면 오정보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술과 온라인의 정보 확산은 특정 우리 인권 문제에게 직접적 영향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디지털 정보에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에 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디지털 이용상에서의 또 디바이드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등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특정한 계층에만 누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저들이 그 개인 정보에 대한 그 정보 충분한 보호가 없이 이러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이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서 그 개인 정보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신기술은 또 인권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온라인상에서의 따돌림 문제 등을 또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이 특정한 또 젠더와 관련된 바이어스를 또 이것을 또 증폭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엔 자문위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신기술이 기술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역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내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보다 더 포괄적인, 다각적인 이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의견을 공감하였습니다.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인권위에서 만든 보편적인 인권의 결의안에 저희가 부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이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인권과 관련돼서 신기술과 연계된 인권 관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개념적인 상황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보다 더 강력한 또 규제 정책을 또 시행한다는 것을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더 다른 인권 문제에도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체계를 또 설계하는 이 분들은
어떠한 측면을 보다 더 강조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측면에 조금 더 방향성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인권의 사람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신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또 개별 국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규제를 또 이와 관련된 규제를 또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이 또 부작용적으로 또 후유증으로 만들게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야 되죠.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격차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전국 전 국민의 합의와 또 가버넌스를 감안을 해서 이것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한 국가와 지역적에만 집약적이지가 않고 그래 이게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또 이것을 법을 또 구상을 하고 또 제도를 만들어가면 또 이게 중첩이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또 격차를 줄이고 중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간과 그다음에 국제기구 등 그다음에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거 중첩되는 부분이 문제 어디에 있고 그리고 또 격차가 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총체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복잡성에 대해서 복합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별적인 기술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기술들의 장치들이 또 혁신을 부여하기도 있지만 또 이것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한번 트레이싱을 해봐서 어떤 것이 근본적 문제인가라는 걸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이것을 제조해서 확산하는 데 있어서 이 단계마다 인권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된 규범을 모든 이 엔지니어들과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또 감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먼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또 인권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서는 이거 접근해야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 그다음에 초기에서부터 이것에 개입하는 설계 부분부터 구상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 취약계층, 아동,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양한 취약계층 등의 또 인권도 고려를 해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제기구 각 국가들이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의견을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확산되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같은 여정에서 인권을 보다 더 증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범성 교수님 신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상당히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인권의 시대를 토론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권을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셜든 히멘파브 피스테컬 랩 대표님이신데요.
슈앤들 히밀파브 대표님께서는 피스텍 랩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특히 실질적인 문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피스텍 랩을 창설하기 전에 미국 평화연구소의 독립기관으로서 연구소를 설립하셨고, USIP로 알려졌죠. 이곳에서 기술 프랙티스 리더십 팀을 이끄신 바 있습니다. CIO로 여러 다자기구나 아니면 국제기구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또 재직하신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미 상원 외교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로 활동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요크셔 TV 북미 다큐멘터리 개발 대표이기도 하고 또 제작사 대표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이자 어떤 해설자이고 또 정치 대중문화 갈등에 관해서 많은 기사를 작성하신 바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쉘든 히멜파브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백범석 교수님, 자 UN 인권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백 교수님의 어떻게 이러한 소중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사실상 기술과 이런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피스테크 랩의 제가 CEO로서 저희가 NGO, 독립적인 NGO 기관인데요.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분사되어서 7년 정도 전에 분사되어서 만들어진 연구기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의 힘을 활용해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증오나 아니면 유해적인 요소를 없애면서 인간의 삶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부패에 싸우면서 이런 증오 범죄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남녀 평등과 그리고 어떠한 식량 안보, 물 안보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이러한 측면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스테크 랩에서 저희는 적절한 필요한 툴을 적절하게 필요한 적지적소의 적시의 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르네사이드에서 제노사이드가 있은 이후에 학살이 있은 이후에 당시에 800명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 이후로 저는 로컬 저널리스트, 언론인들과 함께 새로운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루안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루안다에서 많은 피해자가 있고 희생자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들이 얼마나 무고한 희생자가 많았는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느낌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화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적절한 툴과 자원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능력 있는 팀을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워싱턴에 지금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 케냐에도 랩이 있고요. 네덜란드에도 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실험적인 다양한 랩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러한 모델이 지금은 다른 국제적인 경험을 다른 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프랜차이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 간의 협업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피스테크 랩에서 이렇게 특히 한국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이 피스테크 랩을 활동을 개시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슬라이드 마지막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피스 구축을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스테크 랩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줌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는 줌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거리와 관계없이 여러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컬 커뮤니티 리더가 있고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기술적인 툴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고 또 많은 트레이닝 기술을 어떠한 훈련,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폭력 범죄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폭력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래커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컨소시엄과 파트너 회사 맵박스나 아니면 조지아 테크 대학교 아니면 케냐의 롱고 대학교 그리고 디지털 100 데이터 그룹 유럽의 데이터 그룹과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떠한 폭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가정폭력이나 어떠한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 자,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폭력이 발생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초기에 이것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프로세싱이나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빠르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인간의 어떠한 SNS 상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빠르게 감지하고 제가 추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중심의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중심의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폭력 범죄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희생자나 관련된 폭력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한 장이 빠진 관계로요. 제가 잠시 화면 공유를 멈추고 다시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없는 관계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협업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가 7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 툴과 전략을 15개, 여기에 약 25개 국가의 15개의 기관에 저희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퀄 저스티스라서 평등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어떠한 시민들에게 힘을 부여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니셔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109개의 기관, 그리고 버스턴이나 마이애미나 이런 기관에 전체적으로 109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 있는 로컬의 커뮤니티가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가 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비주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휴대폰 기반의 간단히 우리가 앱을 이용해서 툴박스를 이용해서 서베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매핑 툴, 슈리 같은 크라우드 매핑 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용해서 크라우드 소싱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랩에서도 사실상 다른 기관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 사실상 저널리스트들이 공격을 받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오 발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온라인 스피치, 특히 온라인 증오 발언에 대해서 저기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상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멘과 이라크와 남수단, 남아프리카 그리고 특히 에티오피아에 많은 이런 증오 발언 범죄가 있는데요. 자, 온라인상에서 헤이스피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짜 뉴스가 만약에 업로드가 되고 자, 이로 인해서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 화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AI나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헤이스피치를 증오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어떤 코딩 작업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엑스퍼트, 전문가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증오 발언들을 우리가 카테고리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 화살을 피우면서 로컬 커뮤니티에서 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 발언을 이 전체적으로 SNS를 타고 번지기 전에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자, 우리가 피스, 평화 미디어, 평화 언론에 관한 것입니다. 수년간 우리가 좀 행동을 평온화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툴을 만들었는데요. 어떠한 문화적인 어떠한 관용과 그리고 어떠한 인류애적인 행동을 어떠한 촉구하는 어떤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프로듀서와 저희가 4년 정도 같이 협업을 했고요. 이것은 사실상 어떤 게임쇼입니다. 어떤 10대들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게임이 아닙니다. 거의 최처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오는 젊은이들이 함께 경쟁, 남녀, 그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관점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참여 전과 후가 또 우리가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시청한 이후로 전과 후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이러한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합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샬럿 쇼바베라는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로컬에서는 우리가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제작에 필요한 어떤 교육 훈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4가지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다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 미디어 툴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모두 활용을 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우리가 만드는 것에 백신 접종에서부터 아니면은 어떠한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에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그것을 어떻게 그럴 일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항상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이렇게 함께 되어서 상당히 지금 기쁘고요. 여기 슬라이드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데 거의 매일 다른 민간 기관에서 저희가 함께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기여하는 기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잡지에 나와 있던 기사인데요. 사실상 우리는 이를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2011년도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평화구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특히 기술을 활용한 평화구조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떠한 국제적인 어떠한 평화 행사에서도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피스 어너스, 인터내셔널 피스 어너스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very happy to be taking part in this prestigious International Peace Honors by Peace Tech Lab. How honored I am to be recognized by Peace Tech Lab with this award. Because of the hope that technology can be used in a way to bring about more justice and hence more peace. So celebrates the importance and the power of technology to help to bring peace to the world. We couldn't ask for more than that, an opportunity for technology to do its work, to bring safety, security, and peace in a very troubled world. It is with great honor and humility I accept this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ace Honors. We are stronger together, that we are so capable of things we never thought possible to accomplish alone. Hasta que no haya un rincón en la tierra lleno de paz y de amor, no vamos a parar. Wash the stains away, but something in our mind will always stay. Y levanta una torre desde el cielo hasta aquí y me cose unas alas y me ayuda a subir a toda prisa. Thank you all for watching and thank you for your support. See you guys next year. 네. 리키 마틴께서도 말씀하시고 가수시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트너십과 협업 그리고 또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스테크 랩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추진하고 계신 좀 많은 또 정보에 대해서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또 한국국제교류재단도 또 함께 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방금 이제 강의를 통해서 또 들었던 것은 저희가 배운 것은요.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또 우리 자체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굉장히 인상적인 라이징 스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특히 신기술 부분에서 스타트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장성은 대표님이시고요. 솔라카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장성은 대표님은요, 시카고 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크를 창업하였습니다. 요크의 첫 번째 혁신적인 작품은 솔라페이퍼인데 종이처럼 얇고 가벼운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킥스타터에서 100만 불을 펀딩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또 두 가지 또 문제점을 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솔라카우를 프로젝트를 런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아동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골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에 보통 전기 보급이 잘 되지가 않는데 그 부분을 또 해결하는 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19년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벨기에, 독일, 또 그 외에 세계 다수의 공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인상적인 또 이런 기록을 또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장성은 대표님, 저희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크의 대표 장성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테크놀로지와 평화, 인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화성여행.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주지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게도 해줍니다. 언젠가는 외계인을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성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멀지 않은 오늘날 전 세계 13억 명의 인구는 여전히 기본적인 전기에 대한 액세스가 없이 생활을 하고 있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이 5명 중 1명은 아동노동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와 유년 시절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기술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솔라카우를 소개합니다. Tanya kerang berskul, tanya pemana berskul. Ibu ngajak kerang berskul, tanya nyatin jeda kerang aja kecang. Này cha cho nên ông bên đây như vậy bạn ấy cái ini bani sirin 20 shillings. Jadi jana ke jadi jelas sama. Ngapain kalau jangan sa. Bagus. Sa yang bagus. And it allows students to charge their portable power batteries while they're studying at the school. If students can bring full of energy at the end of every school day, it will be a big contribution for their families and motivate parents to send their children to the school. She accepts the child to go to school. Oh, really? So you will allow Kalau itu ni, ni apa aman umur, umur school. Yes. Now the school ni kan nyuruh tu. Ah, ngaman. Seren Yuman. Somebody who has been educated, you will not only change your life, but even the life of the community.
do you wanna be? Driver. Police. Doctor. He wants to be a pilot. 네, 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그 아프리카에는 핸드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에 비해서 전기 보급률은 그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 아이들이 소를 돌보는 동안 부모는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충전샵에 가서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충전을 한 걸 또 기다리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어야 됐는데요. 이제 솔라카우가 설치된 이후에는 아이가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은 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굳이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생각한 이유는 기존에는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은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교육이 필요해? 그럼 학교를 짓고 교과서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좀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아무리 집 근처에 있어도 그 키맨이라고 할까요? 부모님의 아이를 보내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이 에너지를 일종의 인센티브로 줌으로써 부모님을 하여금 자발적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가 솔라카우를 설치했었을 때의 효과성들을 보았을 때는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출결율, 아이를 정말 학교로 보낼 것인가를 봤었을 때 약 10%가량의 출결률이 향상되었고 교수 학습 시간이 안정화되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배터리가 있는 동안에는 땡땡이를 못 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었고 또 집에서도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블루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효용감의 증가라는 부분입니다. 매일 가정에 굉장히 가치 있게 쓰이는 에너지를 아이가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이 아이는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기 효용감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부모님도 아이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변화가 특히 유년 시절에는 그런 부모의 작은 관심이 굉장히 크게 또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국제적인 트렌드는 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오지 지역일 경우에 ICT를 이용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또 한계가 이런 지역일수록 양질의 선생님들도 없지만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라카우가 들어가면서 전기가 보급되고 이제 ICT 교육도 가능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은 여러 국제 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한 바 있는데요. 독일의 IF Social Impact Prize라든지 벨기에의 ADEX Challenge, 그다음에 세계 최대 테크쇼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고요. 독일의 굉장히 저명한 그린 어워드에도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타임지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그 발명품 100선에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P4G 서울 서밋에서 이러한 그 솔라페 그 궤도국의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그런 환경 문제가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도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프로젝트로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의 파트너로 참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 또 솔라카우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학교에 아이들 데려오는 부분이 중요한데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P4G 프로젝트를 할 텐데요.
그랬었을 때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또 국제적인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휴교령이 내리고 이때 국제기구들은 라디오를 통한 교육을 지속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랬었을 때 이제 실효성 부분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라디오는 금방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전기는 빠르게 보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라디오를 통한 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부분을 발견하고서는요. 저희가 빠르게 그 프로젝트를 또 그 개발을 해서 라디오가 탑재된 방식의 이제 솔라카우를 개발을 했고요. 이것은 현재 잔지바르 교육부에 저희가 국제조달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태양과 다시 처음 그 의제로 돌아갔었을 때는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기술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크가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이죠. 하지만 이 기술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솔라카우가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솔라카우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장성원 욕구 대표님 아주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라카우 프로젝트가 에너지 프로젝트라 생각을 했는데 발표를 들어보니까 좀 더 교육 프로그램에 가까운 교육 프로젝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어떤 공부를 학습을 하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상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차세대 리더, 장성원 욕구 대표님과 같은 이러한 차세대 대표 리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연사분이신데요. 마지막 연사분은 로랑 소베의 국제적십자위원회 이사님이십니다. 자, 소베우 이사님은 UN 인권 고등판무관의 대외 협력 책임자로서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담당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베우 이사님은 20년 이상의 대외 협력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또 국경 없는 이사회와 같은 NGO, 케어 인터내셔널과 같은 NGO에서도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진행하신 바 있고 또 극심한 빈곤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는 로랑 소베의 이사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세션에 하게 되어서 지금 한국 파운 국제 교류재단의 이런 제주 포럼의 세션에 함께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토론의 결과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기술과 인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제가 정리해서 들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창립 이사입니다. 지난 5년간 저는 UN 인권 고등판무관의 대외 협력 책임자로서 또 일한 바 있습니다. 자이드 라이안 호세인 대표님을 포함해서 현재 그 UN 인권 최고 대표님이신 미첼 바첼라트 인권님과 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UN 고등인권판무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은 정말 놀라운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를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조사나 어떠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소통을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데이터와 이러한 위성,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인터넷을 이용해서 특히 AI를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권 침해 사례를 우리가 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러 기술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대시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외 대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종합적인 인권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시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콜포코드 글로벌 챌린지 IBM과 그다음에 데이비드 클라코스가 시작한 글로벌 챌린지인데요. 어떠한 개발자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현재 지금 기후변화 솔루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글로벌 챌린지입니다.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권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권과 기술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유엔 인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1948년도에 48개 국가가 모두 모여서 전원 합의해서 제가 유엔 인권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AI를 이용해서 인권에 있어서 블랙홀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디지털 기술로 인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가 디지털 라이프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아주 개인적인 데이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산업적인 어떠한 규모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람들이 여러 사업체에서 상당히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의 삶이 사실상 디지털한 방식으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 개인 데이터의 사용은 여러 가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나 정치적인 의도로도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가 어떻게 악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어떠한 인권을 보호하는 옹호론자들을 공격하는 데 또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AI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AI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와 카테고리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액션을 취하는 데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AI의 이런 아웃풋이나 어떤 예측이 우리가 데이터, 처음에 입력하는 데이터만큼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으로 뭔가를 예측할 때 사실상 편향된 데이터, 어떠한 평등이나 불평등에 있어서 편향된 데이터, 편향된 결과,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I를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구축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권보호에서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자유의 권리, 우리의 표현의 권리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서 많은 위협이 있는데요. 자, 인권 조사관들이 SNS상이 사실상 헤이스피치가 퍼지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인권이 침해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불링을 포함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침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또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또한 또 인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2020년 네 155개의 또 그 셧다운 인터넷 셧다운 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가 초반에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것은 인권의 또 보편적인 인권의 선언에 저희가 기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차별 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 두 배 다해서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혁신화하는 데, 그다음에 혁명화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성, 그리고 적합성, 투명성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와 같은 굉장히 기술적인 복합성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누가 책임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까요? 기업일까요? 아니면 정부일까요? 개인일까요? 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협력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동의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레볼루션이라는 것이 인권과는 별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투명성, 적합성, 그리고 보다 더 강조된 또 감독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셸 배슐리 이 유엔 인권위의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명언을 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상의 경우에서는 디지털 레볼루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인파워를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또 구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서는 우리에게 또 서로를 오남용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서로를 연결성을 끊고 우리 삶을 또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나 소맹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였는데요. 특히 백범석님의 발표와 상당히 많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과 인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국제 단체들의 역할이 많이 중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많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베르 이사님은 그것도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Q&A 세션인데요. 굉장히 간결하고도 효율적인 발표, 4명의 발표자들이 저희 함께 있는데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저희 사안을 다루고 있고 저희가 인권이라는 문제를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15분 정도밖에 Q&A 시간으로 할애를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이제 플로어로부터 질문을 지금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 계신 분들도 지금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부터 받은 질문 먼저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도 좋고 네, 의견도 좋습니다. 네,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줄에 계신 분. 정말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장성은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아프리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태양광 배터리라는 그 솔루션을 생각해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은 공익을 위해서지만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펀딩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펀딩을 진행할 때 기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노하우가 있으신지 어떻게 좀 일반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낼 수 있으셨는지 네. 공공외교도 약간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새로 제작된 그 동영상을 보면요, 이제 와크라로스라고 해서 솔라카우를 이제 뒤집은 그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그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좀 나랑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아프리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는 동영상 만들 때에도 아이들이 이 솔라 밀크를 가지고 누르면 사라집니다. 사라졌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솔라 밀크 이 배터리에는 그 각각의 아이디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디 코드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 솔라 카우에다가 꽂을 때마다 충전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리코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도 다시 뽑았었을 때 다시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이들의 실질적으로 출석에 대한 그런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 되는 것이어가지고요. 기존에 감성적으로만 접근했었던 방식에서 실제 임팩트에 대한 데이터를 그 후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좀 더 다른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좋지만 이런 실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아트 전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솔라카우 같은 프로젝트 생각을 하셨고 아마 지금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일을 하실 텐데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같이 모으셔서 일을 시작하셨는지 좀 배경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트와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디자인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그 스타일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또 본질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뭐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풍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는데요. 요크라는 회사는 태양광 기술에 좀 기반을 하고 있고 그랬었을 때 저희가 사실 이 전 프로젝트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를 또 개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었을 때 그 다음 프로젝트로는 조금 더 이 태양광 에너지가 절실한 곳에서 조금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이제 솔라카우라는 프로젝트가 탄생을 했고요. 이런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더 이런 미션이나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invite other questions. 그러면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에 신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그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제 요크 장성훈 대표님께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국가에 이제 나가셔가지고 에너지 보급을 이루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육의 발전과 또 교육의 보급을 이루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아동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인권을 발전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창업과 또 스타트업의 발전을 이제 도모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인권의 발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필요한지 그런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야에서 일단 솔라카우에 대해서 또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에서의 좀 더 연관성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때에는 또 좋기도 하지만 또 인권이라든지 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기술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 후원받는 아이들의 얼굴에 사진이 올라가고 그 아이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후원자의 커넥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떠한 정확한 임팩트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너무 추상적이니까 아이들 사진을 올려놓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렇게 글로 감사 땡큐 노트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후원을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받았었을 땐 되게 감동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강요받지는 않았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그냥 신상 정보를 그 퍼블릭에 이렇게 공개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미치는 실질적인 임팩트를 오히려 후원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ow I would like to turn. 이제는 자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을 이제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질문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들어온 화면을 질문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자 한국어로 써 있는데요. 한국어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 연령별로 기술 접근도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정보의 양, 시민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차이가 결국에는 인권 달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I think this question is addressed to Professor Baek-Bum-seok. Could you answer the question? 예, 개별 국가별로의 기술력의 차이가 인권 향상 아니면 인권 보호 증진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별 국가 그리고 단위의 논의보다도 지역 단위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하다, 연대 활동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개별 국가 그리고 지역 유엔 차원에서의 여러 그 아젠다나 정책 측면에 있어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 그러니까 시민사회부터 뭐 아카데미아 그리고 기업들까지 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엔에서도 이번 보고를 통해서 강조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 그러니까 다양한 참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앞서 말씀 주신 간극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ow I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to. 그러면 히마퍼드 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과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관계성을 구축하는 것은 그 인포메이션
politics, 그 다음에 저 인식 제고 프로젝트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접근성에 있어서 이것은 버텀업이 될 수도 있고 톱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정부와의 협력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이제 국가들이 있는데요. 네, 대단히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런데 저희는 또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액티비스트랑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 분야에서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정부 차원, 공공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저지하는 또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고 이와 같은 이제 중점을 저희가 좀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리치아우트 프로젝트,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함께 또 이 이야기를 하고 담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아웃리치 프로그램들, 저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해를 하고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영구적인 또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바텀업고 또 이제 탑다운 방식도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또 설득을 하죠. 이와 같은 담론이 인권이 기술과 인권에 관련된 또 이런 함의를 정부 측에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어떤 식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또 이것을 관련된 또 규제 정책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데 있어서는 바텀업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이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데이터, 이게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이것은 또 한 가지 논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오남용 문제도 하나의 문제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인터넷에서의 운영을 우리가 이것을 관여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리고 미국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중국식 모델이 있을 텐데 또 다른 국가들의 방식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표준화하지는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특히 이제 익명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익명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탑다운과 바텀업의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Have one last question of. 자, 온라인에서 들어온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시간이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이 더 있지만 지금 시간이 관계상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아주 중요한 토픽이었죠. 테크놀로지 평화 그리고 인권에 관한 이번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분께서 다음 세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로써 테크놀로지, 평화 그리고 인권, 기술 발전은 21세기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가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0시 50분부터는 평창군과 한국공공외교학회가 주관하는 2018 평창올림픽과 평화 공공외견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